지금까지는 본등기를 배웠고 이 시간에는 가등기를 배웁니다. 가등기는 미등기 전매와 함께 시험에 단골 메뉴라고 할 정도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등기 판례, 가등기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추정력도 없고요. 그 말은 가등기권자는 경매권 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요, 담보가등기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가등기는 그 자체만 효력이 없어. 그러나 담보가등기는 효력이 있다. 실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추정력은 어디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본등기에 인정되지. 공부하실 때는 자, 본등기는 공신력은 없어도 추정력이 있고요. 가등기는 공신력과 추정력이 둘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전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 할 수 없는 안 돼. 왜냐하면 결국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등기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가등기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가등기는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해서 안 된다고 중요하고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본등기 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물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가등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 보존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바가 되겠죠. 무효인 중복소유권 보존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판례는 또 약간 예외를 인정해서요, 가등기 힘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부기등 형식으로 가등기 가등 인정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전환업체 판례죠. 자, 가등기 결국 본등기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하죠.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등기께서 본등기 하지 말아달라 그런 가처분은 할 수 없고요. 등기할 상황을 할 수 없고,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다. 그런 경우는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회복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계속 가등기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중요하죠. 가등기를 왜 한다고요? 본등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후에 본등기를 하면 후에 본등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바로 이어서 그림 그려놨습니다만은, 본등기 순위 즉 우열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지만요,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발생한다. 본등기한 때부터.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은 사례형 문제로 너무 잘 나오고요.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 소급한다. 그러나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본등기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거.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부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때 순위에서 밀리는 가운데 제3자 등기는 법원이 직권 말소하고요. 바로 배웁니다. 그리고 본등기 정우는요, 현재 명의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가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2번을 제가 뒤에 바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이런 판례 엄청 많이 나왔고 이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갑을 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을이 잘 못 믿거든요. 요즘 특히 이중매매 배웠잖아요. 이중매매도 원칙 유예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가등기 해놓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갑에게 가등기를 청구합니다. 이때 갑이 만약에 가등기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비용을 다 을이 부담해서 땅을 사는데 갑이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갑이 진짜 팔았고 잔금 받고 넘겨줄 생각이 있다면 을의 가등기 청구권을 갑이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가등기를 청구해서 이 가등기 받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나머지 중도금 잔금 주고 나중에 땅을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데요. 을의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가등기 있다 하더라도 갑은 토지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본등기가 아직 갑에게 남아있죠. 따라서 을에게 갑이 가등기 해준 이후에 병에게 본등기 해줄 수 있어요. 팔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의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고요. 병의 본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을과 병끼리 부닥치면요, 충돌하면 병이 이깁니다. 그러면 가등기 해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가등기를 받은 을이, 가등기 권자인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했습니다. 1번.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 배웠죠? 이 본등기 순위가 올라갑니다. 순위가 1로 올라갑니다. 언제? 가등기 시. 그러나 물권 변동 언제부터 생긴다고? 본등기한 때부터. 자, 순위에서 을의 본등기가 병의 본등기도 앞서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는 병의 본등기는 법원이 직권을 말소한다는 거. 따라서 을의 가등기는 원래 원했던 대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지정하고요. 이때 순위에서 밀리는 병의 본등기는 법원이 직권을 말소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본등기는 이날부터 하기 때문에 요 녹색으로 칠하는 부분이죠. 이 녹색으로 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을은 언제부터 권리가 된다는 거죠? 자, 3번에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부터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중요한 개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면 물권의 변동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 소급한다. 그러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거. 따라서 순위에서 밀리는 병의 본등기, 즉 제3자의 본등기는 법원이 직권을 말소한다는 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은 이 파란 부분, 즉 본등기한 때부터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사례를 만들어서 시험을 내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